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장 이야기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5장 제목이 함수, 참조, 복사 생성자.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은 함수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함수들 중에는 한 놈은 반드시 소문자 MAIN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죠? 그럼 함수들끼리는 누가 부르는 놈이 있을 거고요. 불리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 부르는 놈을 콜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는 놈을 콜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서로 다른 두 함수 사이에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죠? 뭔가를 넘기고 돌려받고 하면서 결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출할 때 뭔가를 넘기고 돌려받을 때 이제 함수가 끝을 내고 나서 돌아올 때 값을 들고 올 수 있죠. 기본적으로 호출할 때는 0개에서 n개까지의 값을 넘길 수 있고요. 돌려받을 때는 0개에서 1개까지의 값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자, 참조라는 것은 어떤 이름 있는 공간에 또 다른 별명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이 별명을 우리가 참조라고 하고요. 이 참조는 선언할 때 예를 들어서 int 변수에 대한 참조면 이름 b 붙이고요. 앞에 ampersand 붙입니다. 선언할 때. 그리고 반드시 초기값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이름 이렇게 이전에 intA가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일 때 정상적인 참조 변수 b가 생성되면서 자, 그래서 A라는 이름으로 부르나 B라는 이름으로 부르나 결국은 이 공간에 대한 액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명이 참조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조를 예를 들어서 함수 호출하는 쪽에서 우리가 값을 넘기면 받는 쪽에서 참조로 받게 되면 결국은 부르는 쪽에 있는 공간에 대한 별명이니까 부르는 쪽의 변수들을 건드릴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자격은 반드시 별명을 갖고 있는 그놈들만 대상이 되는 거지 다른 변수들은 건드릴 자격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B라는 이름으로는 A밖에 건드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매개 변수, 함수 사이에 매개 변수일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못했던 이야기가 복사 생성자. 자, 생성자라는 놈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멤버 함수, 그래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생성자들 중에서 복사가 이루어질 때 호출되는 생성자. 그래서 왜 이런 생성자가 또 필요한지는 상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봐오던 클래스 서클입니다. 자, 생성자 2개, 소멸자 1개. 자, 파라메타가 없는 생성자는 나의 반지름을 1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실행됐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문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성자는 int 값 하나 넘어옵니다. 그러면 넘어온 값으로 나의 radius, this는 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죠? 그러니까 요 radius에다가 this의 radius는 요거 말하는 거죠. 그 공간에다가 넘어온 요 radius를 저장하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죠? 자, 요게 나의 radius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radius는 여기 넘어온 파라미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자, 구분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this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상황 중에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죠. 나의 멤버 변수와 파라미터의 이름이 동일할 때 나의 멤버를 가리킬 때 this가 가리키는 radius, this가 가리키는 radius 앞에 this가 붙어야지 어느 radius인지 구분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this가 필요한 상황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는 그냥 내가 소멸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 메시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우리 늘 쓰던 거죠. 그 다음에 get area는 면적 구해서 그 면적을 더블로 돌려주는 함수. 그 다음에 get radius는 보시는 것처럼 나의 radius 값, 이 radius 값을 돌려주는 함수. 그 다음에 set radius는 넘어온 새로운 radius로 나의 radius를 재조정하는 함수가 되고요. return 값은 없으니까 void.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봐왔던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increase circl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멤버 함수는 아니다. 그죠? 자, 여기 멤버 함수는 여기 생성자, 소멸자 3개, 그 다음에 get area, get radius, set radius.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누구 안에 있는 이라는 스코프가 없죠. 그러니까 단독의 외부 함수입니다. 이 클래스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외부 함수죠. 자, 그래서 그놈은 돌려주는 값은 없고 넘겨받는 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ircle 타입의 reference 앰퍼센드가 붙었으니까 C. 그러면 circle이라는 객체 대 객체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별명만 갖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객체는 저기 딴 데 있고 나는 그놈의 주소만 별명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명 C. 그러고 그 상황에서 C 안에 있는 get radius를 실행시켜서 반지름을 읽어와서 R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그 R을 1 증가시킨 값으로 다시 radius를 셋하고 자, 그러니까 현재 radius 값을 1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increase circle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메인 읽어볼까요? 일단 circle 클래스 타입으로 와플 30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성자가 두 번째 생성자 요거 호출되면서 레디우스가 30인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을 들고 있는 객체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성이 됐으니까 생성자 호출되면서 요거 출력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자 increase circle 호출할까요? 여기서 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서 와플 넘깁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요놈 와플 넘기면 넘기는데 누가 받아요? reference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놈 이름이 원래 와플이잖아요. 그런데 별명 C도 이렇게 생긴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와플은 메인이 스코프고요. 이 C라는 별명은 increase circle이라는 함수가 스코프입니다. 그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이 대상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이 되는 거죠. 하나는 원본 이름, 하나는 별명 이름.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까지 increase 하게 되면 요놈의 반지름을 읽어서 다시 1 증가시키게 만들었으니까 31로 바뀌게 되겠죠. 자, 31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바뀌고 나서 여기서 와플 안에 있는 get radius를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31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get radius는 요거다, 그죠? 나의 반지름을 들고 나가면 되죠? 자, 들고 나온 값으로 31 출력해서 요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메인이 끝나면서 저절로 소멸자는 함수가 종료될 때 만들어졌던 그 객체의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겁니다. 그죠?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현재 레디우스 31 출력하게 우리가 만들어 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캐치하셔야 되느냐면 예제
5-6에서는 자, 요때 생성자가 호출되고 함수가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소멸자가 호출되고 그러면서 레퍼런스로 받았으니까 또 다른 객체 복사는 필요 없고 별명만 갖게 되는 거니까 메모리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저 바깥에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객체를 액세스할 권한만 갖게 된 상황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참, 객체가 아니고 reference 참조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 5-7 볼까요? 자, 요 안에 이번에는 생성자 2개, get radius, 그 다음에 get area. 자, 우리가 늘 봐왔던 놈. 자, 이번에는 read radius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와는 상관없이 자, 그래서 여전히 이놈도 reference입니다. C라는 놈은 circle 타입의 어떤 객체의 별명 C라는 뜻이다. 그죠? 자, 이놈이 하는 역할은 일단 요거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R값 여기서 정수값으로 선언했으니까 반지름을 정수로 입력받아서 그 R값으로 입력받은 R값으로 반지름을 조정하는 역할. 자, 그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럼 메인 다시 읽어볼까요? 일단 도넛 객체 만듭니다. 자, 도넛 객체 만들면서 파라미터 없이 이쪽 생성자 호출될 겁니다. 레디우스가 1이고요. 나머지 멤버들 이렇게 줄 서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read radius 호출합니다. 그러면 요거 호출하면서 도넛, 요 놈이 도넛이었거든요. 자, 도넛에 요거를 요렇게 넘겨주게 되니까 별명 C. 자, 도넛이라고 불러도 좋고 C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죠? 이 하나의 객체에 대한 이름, 도넛, 거기다가 별명 C까지. 자, 여기 도넛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도넛, 그리고 C까지. 두 개의 이름이 가능하게 됐네요. 자, 그러고 나서 요 안에 자, 요거 그대로 실행시키면 요거 그대로 출력이 됐겠지요. 자, 입력하기를 3 입력받았다고 가정할까요? 아까 기본 생성자 때문에 1로 반지름이 결정돼 있었는데 제가 입력한 값 3으로 반지름을 다시 세팅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3 되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메인 공간 안에 있는 도넛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나는 주소를 넘겨주는 방법도 있지만 레퍼런스로 받게 한 다음에 나를 건드리게끔 허락을 해둔 거죠. 허용을 해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참조 레퍼런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3으로 변경되고 난 이후에 자, 도넛의 get area. 자, get area를 실행하면 3인 반지름이 3인 놈의 원의 면적 계산이 됐을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우리 참조를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함수에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방금도 보셨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참조를 return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객체 넘겨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객체 돌려줄 수 있습니다. 넘겨받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확장해서 어떤 객체의 아니면 자, 참조 넘겨받을 수 있고 참조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의 참조도 넘겨받을 수 있고 객체의 참조도 return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확장된 C++의 역량이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C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값만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앞에 우리 타입 적을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없으면 void고요. 있다면 int거나 character거나 아니면 더블이거나 이런 형태였죠. 거기다가 시뿔뿔에서는 요 놈들 말고 객체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 시뿔뿔에서는 자, 거기다가 포인터도 리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뿔뿔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조도, 레퍼런스도 리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예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대인 문장, 자, 여기에 요 대인 문장에서 오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함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값을 넘겨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인 문장을 꾸밀 때 A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10을 저장한다. 아주 자연스럽죠? 아니면 10 더하기 3을 저장한다. 이것도 자연스럽고요. 아니면 어떤 변수 값을 저장한다. 이것도 자연스럽고요. 아니면 f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돌려받는 값을 저장한다. 물론 여기다가 수식을 더 꾸며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썼던 것은 이 콜 오른쪽에는 값을 결정할 수 있는 expression이 오면 되고요. 이 콜 왼쪽 편에는 이렇게 단일 변수가 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콜 왼쪽에 함수가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시나요? 함수가 호출돼서 돌려받는 것은 값이니까 값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장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 왼쪽에는 변수가 와야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함수 호출이 오른쪽에 있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왼쪽에도 등장한다. 그죠? 그런데 이 문장이 오류가 아니려면 자, find라는 함수는 반드시 reference를 넘깁니다. 아까 get은 캐릭터 값을 넘기는 거고요. 오른쪽 find는 캐릭터의 reference, 말 그대로 별명을 넘깁니다. 저장 공간에 대한 별명을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C라는 변수에 문자값 A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캐릭터 C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아니니까 글로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변수는 선언된 이하로 쭉 영향을 주게 되는 결국은 선언된 그 이하에서 모두가 그놈을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죠? 억세스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깥에 글로벌 변수 C는 이 밑으로 쭉 다 억세스 가능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return C 했으니까 C가 가지고 있던 값 문자 A를 돌려주는 함수 get입니다. 그래서 get은 문자 A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A라는 변수에 여전히 문자 A 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비정상적이죠. 문자값 B를 get 함수에다가 이 get 함수는 실컷 일하고 돌아와서 값을 들고 있는 상태니까 공간이라는 게 개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문장에서 오류가 나야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상황이 넘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nd는 자, 캐릭터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reference, 캐릭터의 별명, 캐릭터 값을 들고 있는 공간에 대한 별명을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도 C라는 변수에 문자값 A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 return C 하는데 그 C가 값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공간에 대한 별명 받게 된다. 그죠? 받는 쪽에서는. 자, 그래서 별명을 들고 왔으니까 들고 오기로 한 게 어떤 공간에 대한 별명을 자, 여기서 던져주고 선언한 변수 A에 자, A 공간에 별명 던져주면 결국은 값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 문자값 A죠.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A라는 공간에 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 공간, C 공간에 대한 별명을 받아왔잖아요. 리턴하는 거죠. 리턴했으니까 그 공간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에 있는 값 문자 A 그리고 변수 A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ind 한 거. 자, 우리 지금 이쪽에 있는 문자값 A를 갖고 있는 C라는 공간에 대한 별명 받아오죠. 그 별명을 자, 여기에다가 담았어요. 캐릭터에 대한 참조 변수 REF. 그럼 결국은 이 공간, 이 C라는 공간에 대한 별명 REF. 물론 이 별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글로벌 위치에서 선언된 변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자값 A를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원래 이름은 C였고요. 방금 REF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나서 REF에다가는 M 담아. 자, 대문자 M 담겠습니다. 문자 A 대신에 대문자 M 담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find 함수 실행하고 나면 요 공간에 대한 별명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그 공간에다가 문자값 B 주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대문자 M이 든 게 문자값 B가 되겠네요. 자, 문자값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느냐면 reference를 넘기게 되면 이 함수 find는 대입 문장 equal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등장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예제 확장해 나갈게요. 자, 예제 5-8 읽어보겠습니다. find라는 함수는 어떤 캐릭터의 reference 돌려줍니다. 결국은 값이 들어있는 공간에 대한 별명. 자, 결국은 그 공간에 대한 값을 조작할 권한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find는 캐릭터의 포인터 하고요. 인덱스 넘겨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S 배열의 인덱스 번째, 결국은 시작 위치에서부터 인덱스 번째 있는 값의 reference, 값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값의 공간에 대한 별명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이 find라는 함수는 equal 문장 오른쪽에도 등장할 거고요. 왼쪽에도 등장해도 가능한 문장들로 꾸며질 겁니다.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자, 그 다음 메인 읽어봅니다. 메인의 캐릭터의 브래킷. 자, 사이즈 없이 MIKE 줬으니까 지금과 같이 5칸짜리 공간. 자, 우리 캐릭터 배열 이렇게 선언하면 마지막에 백슬래시 제로 붙이기로 돼 있다. 그죠? 자, 백슬래시 제로 같은 거 내가 고민하지 않고 문자를 핸들링 할 때 스트링 객체 쓰시면 클래스 쓰시면 되는데 일단 이 예제에서는 캐릭터 배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 요 선언문을 통해서 메모리상에 이렇게 공간에 초기값이 들어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출력을 통해서 그대로 출력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문자
S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find 함수 호출이 일어나죠. 자, 이 네임 공간, 이게 네임 공간이었죠. 이 공간의 시작 주소, 자, 시작 주소를 S가 받습니다. 그럼 S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인덱스는 0 넘겼으니까 인덱스에는 0이라는 값이 현재 복사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돼서 뭘 돌려주나 볼까요? 리턴 하기를 이 S의 인덱스 번째, 결국은 이 공간에 S의 0, S의 요 자리가 0이고요. 마지막 자리가 S의 요 자리가 0, 1, 2, 3, 4, 4자리가 된다. 그죠? 자, 요 공간에 값을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넘긴다고요? 위치, 별명, 요 공간에 대한 별명을 넘깁니다. 자, 누가 받았나요? 자, 여기서 요 공간에 대한 대문자 M이 들어가 있는 요 공간에 대한 권한을 얘가 일단 갖고 있죠. 자, 거기다가 대문자 S를 담아라고 그랬으니까 M이 S로 바뀐 겁니다. 요 공간에 대한 자, 별명을 가지고 있다가 대문자 S 담았죠. 그래서 마이크가 사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봤더니 사이크 출력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거. 자, 함수가 equal 오른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find name이 넘겨줬으니까 0, 1, 2. 이 공간에 대한 위치, 별명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자, 어디에 담기느냐? 어떻게 담기느냐? 캐릭터의 참조 변수. 자, 이 앰퍼샌드는 변수 캐릭터 타입 앞에 붙어도 되고 변수 이름 요 뒤에 붙어도 되고 요 앞에 붙어도 상관없거든요. 그건 컴파일러가 알아서 구분해내니까 자, 어쨌든 결국은 요 두 번째 공간에 대한 0, 1, 2니까 여기다 그죠? K에 대한 자, 참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캐릭터 참조 변수 그러니까 K 공간에 대한 별명 뭐가 생겼다고요? REF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 공간에 대한 별명 REF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REF에다가 T값을 자 여기 원래 K였는데 T값을 저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출력했더니 사이트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활용하시면 이 호출에 대한 expression이 equal 왼쪽에도 오른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코드가 훨씬 더 유연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주제, 이것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복사를 하는데 얕은 복사가 있고 깊은 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원본이었어요. 자, 원본. 그런데 얕은 복사를 하면 요게 빠진 채로 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요게 원본인 상태로 깊은 복사를 하면 완벽히 똑같이 복사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내가 얕은 복사가 진행되는지 깊은 복사가 진행되는지 언제 이거를 집중해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shallow copy. 자, 그래서 객체가 복사될 때 자, 복사되는 상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어쨌든 복사가 이루어질 때 객체 멤버를 1대1로 복사가 됩니다. 이러면 전부 다 복사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객체의 멤버 변수가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다면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멤버는
함수 안에 있는 로컬 영역 안에서 다 관리하는 놈이고요. 동적 메모리는 우리 저번에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힙이라는 공간에 할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공간에 멤버 변수 중에 한 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얕은 복사가 이루어지면 객체 멤버만 1대1로 복사가 이루어지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힙 공간에 있는 이 자료는 고스란히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 객체 내용을 고스란히 복사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깊은 복사는 자, 힙 공간에 원래 이 객체에 자, 힙 공간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를 깊은 복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히 똑같은 상황을 만들도록 이렇게 돼야지 깊은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얕은 복사가 돼버리면 여기서 건드린 게 여기서 건드린 거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객체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복사는 깊은 복사, deep copy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 자, 여기서 int, id, 그 다음에 character pointer 변수 name.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놈은 아마도 new를 통해서 메모리 공간 힙에서 할당받아서 그 주소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은 이 동적 공간, 힙 공간에 있는 자료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고스란히 복사가 이루어져서 이 두 객체가 동일한 힙 공간을 가리키는 상황. 자, 그럼 이놈이 건드리면 이놈도 같이 건드린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복사의 의미가 흩어진다. 그죠? 그런데 밑에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깊은 복사를 하고 나면 요놈도 복사본에 이 객체도 여전히 공간, 동적 공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런 상태. 자, 완벽히 100% 고스란히 똑같은 상황 전부 다를 복제한 게 깊은 복사, deep cop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이야기와 맞물려서 자, 복사 생성자. 우리 생성자 여러 번 해서 안다. 그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멤버 함수면서 생성자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요. return 타입이 없었죠. 거기다가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멤버 함수였습니다. 자, 그 중에 파라메타가 없는 놈을 기본 생성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한 이름 복사 생성자. 자, 여기 보시면 한 클래스에 오직 한 개만 선언됩니다. 말 그대로 복사 생성자는 복사될 때, 객체가 복사될 때 호출됩니다.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사될 때 호출되는 생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보통 생성자와 클래스 내에 중복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참조 매개 변수를 가지는 독특한 생성자. 자, 여기 보실래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함수죠. 자, 생성자인 것은 확인이 됐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 자신의 참조가 매개 변수이죠.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복사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복사 생성자의 꼴 눈에 익혀봐 주십시오. 여기 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자신에 대한 참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생성자를 복사 생성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복사 생성자 예제 들여다볼까요? 지금 서클이라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3개가 존재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게 기본 생성자고요. 또 다른 생성자.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클을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로 갖는 이 생성자, 첫 번째 생성자가 말 그대로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호출되는 생성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는 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복사 생성자 안에서 C, 레퍼런스로 넘겨받는 C의 레디우스 값을 나의 레디우스 값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가 실행된다는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복사 생성자가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지 확인할까요? 자, 메인 안에서 서클 객체 src 30 객체 생성됩니다. 그러면 여기 3번째 생성자가 호출될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생성자 호출되면서 반지름 값 30. 자, src는 반지름 값, 레디우스 값 30 갖는 객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서클이라는 객체 dest 생성하는데 여기 괄호 안에 자 33 마이너스 7 같은 정수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여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효과냐 하면 우리가 int 변수 I 선언하면서 자 이전에 존재하던 j라는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j와 똑같은 값을 갖도록 우리가 초기 값을 i에다가 주는 역할이잖아요. 기존의 변수와 j와 똑같은 값을 갖도록 i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 값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이렇게 객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src와 똑같은 dest를 만들겠다는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동일한 소스와 동일한 자 dest가 만들어지는 거죠. dest 자 dest 요 놈은 소스 자 여기서 똑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죠? 완벽히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요 경우에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요 첫 번째 객체 생성될 때는 요거 호출되고요. 두 번째 dest라는 객체 생성될 때는 첫 번째 생성자, 우리가 말하는 복사 생성자 src를 dest에 복사하겠다는 의도의 선언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놈 읽어볼까요? C는 요 src의 별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C라고 부르나 src라고 부르나 똑같은 표현이죠. 자, C 안에 있는 레디우스 값을 나의 레디우스. 자, 그래서 나의 레디우스가 되면서 3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복사 생성자 실행하고 레디우스를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두 번째 선언문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여러분 꼭 짝을 지워야 된다. 그죠? 그러고 나서 src 안에 있는 getArea 실행시켜서 면적 출력해 내고요. 그 다음에 dest에 안에 있는 getArea 호출해서 또 면적 출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그 시점 자,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런 두 번째 패턴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때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첫 번째 선언문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호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졌던 객체로 나를 초기화하겠다는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초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nt 캐릭터 더블 선언할 때처럼 기존의 변수로 나의 새로운 변수를 초기화하겠다. 이거 정상적인 문장이었던 것처럼 객체에 대해서도 이런 패턴의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제가 circle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dest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 괄호 안에 이미 만들어졌던 객체 자, src로 똑같이 복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circle 클래스 안에는 복사 생성자가 없어요. 생성자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 복사는 이루어지는데 복사 생성자가 없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만들어낼 거냐? 자, 우리 기본 생성자 생각나시죠? 기본 생성자는 괄호 안에 파라미터를 넣을 일이 없었다. 그죠? 그런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끼워 넣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자기가 컴파일러가 복사 생성자를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은 채로 실제로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자동으로 끼워 넣는 복사 생성자의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본과 1대1 비트 대 비트 단위로 고스란히 복제를 해버립니다. 손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제가 일어납니다. 객체 대 객체로 복제가 일어나도록 결국은 요가 원래 src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요거를 src를 dest로 자, 이 문장을 통해서 고스란히 복제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끼워 넣어주더라. 자, 그 코드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은 복제하게 되면 요게 자, 지금 보시는 복사 생성자죠. 여기 파라메터가 자신에 대한 똑같은 서클이면 나도 서클이다. 그죠? 레퍼런스를 넘겨받는 파라미터를 가지니까 말하나마나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body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한번 봐주십시오. 자, 결국은 지금 멤버 변수가 하나인 클래스다. 그죠? 그러면 복제한다는 거는 그 멤버 변수를 고스란히 값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서클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C가 가지고 있던 레디우스 값을 나의 레디우스 값으로 취하라. 이 문장만 들어있으면 말 그대로 고스란히 복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서클처럼 멤버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개면 여러 개 전부 다 복사하도록 코드를 순서대로 쫙 끼워 넣어줍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자, 그러면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안에 생성자가 요거 하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내 코드 안에는 복제가 일어나는 상황, 객체 대 객체, 복제가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든지 연출이 되죠. 그럴 때 복사 생성자가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끼워 넣어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멤버가 몇 놈입니까? 4놈입니다. 멤버 변수가. 그러면 그거 4개 끼워 넣도록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꾸며질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별명 book. book의 price를 나의 price로, book의 page를 나의 page로, book의 title을 나의 title로, book의 author를 나의 author로. 그러니까 이 멤버 값들을 넘겨받은 이 book, 별명이지만 이 book의 값들로 고스란히 복제가 일어났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처럼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끼워 넣더라. 자, 이거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5-10 예제가 보여주는 상황은 내가 꼼꼼하게 코딩하지 않고 대충 하게 되면서 문제 상황이 연출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원인은 얕은 복사 생성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자, 일단 person class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 안에 생성자, 소멸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복사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끼워 넣는다. 그죠? 멤버 변수가 2개니까 2개를 복사하도록 복사 생성자 컴파일러가 끼워 넣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사 생성자는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당연히 동일해야 되고요. 넘어오는 파라미터가 그 객체의,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의 참조를 넘겨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넘겨받은 그 별명의 대상인 놈의 id로 나의 id를, 그 놈의 name을 나의 name으로 고스란히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 함수, 외부 함수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P1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person이란 타입으로 P2를 객체 생성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P1으로 이렇게 생성할 때 P2 생성할 때 요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객체로 새로운 객체를 초기화 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요 객체 생성을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인지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person class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멤버는 이름. 자, 그런데 포인터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값은 아마도 힙 공간에 가질 계획인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주소만, 이름의 주소만 갖고 그 다음에 ID 번호 같도록 멤버는 2개. 그래서 아까 복사 생성자에서 2개 멤버에 대해서 복사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퍼블릭 함수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자.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여기 있네요. 생성자는 요 놈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const부터 있죠. 그러면 내가 const를 붙인 그 놈은 절대로 값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나의 약속입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body 안에서 그 값을 변경하는 문장을 만들면 컴파일러가 오류를 보여줄 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 값은 안 건드리겠다,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이 수정이 안 될 놈이면 const 일일이 다 붙여두면 좀 안전하게 코딩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단단한 잘 만들어진 코드를 보면 여기저기 const가 마구 남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남발이 아니고 진짜 꼼꼼하게 수정 안 될, 변경 안 될 놈은 확실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nst, 절대 이름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죠? 자, 이때 const를, 이름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포인터 변수, 이 결국은 이 뒤에 오는 놈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 이름에 대한 주소를 name라는 변수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주소는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하셨나요? 요 뒤에 있는 변수는 수정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요 id로 나의 id 값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거 변경되면 안 되는 요 주소, 자, 여기가 이름에 대한 주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name의 길이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len 변수에 담았어요. 문자열의 길이 string length 함수 썼어요. 자, 그래서 여기 cstring include 한 거 보이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코딩할 때는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코딩하지 않고 지난번에 string이라는 클래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거로 객체 만들어서 쓰면 훨씬 편합니다. 길이 고민할 필요 없이 늘었다 줄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문자열의 길이 len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칸 더 늘려서 공간을 new 그럼 힙에다가 공간 할당 받아서 그 주소를 나의 네임이 갖고 있도록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나의 네임 안에는 string copy로 넘겨받은 네임을 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id에 어떤 번호가 들어있을 거고요. 네임에는 문자열에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이 됐다. 그죠? 요 두 개의 값을 나의 값으로 취한 거죠. 생성자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소멸자 한번 볼까요? 자, 소멸자에서는 만약에 네임이 존재한다면 정상적인 주소라면 자, 딜리트로 네임 공간을 배열이니까 네임 공간은 포인터가 결국은 배열 개념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네임 공간을 해제해 이 공간을 해제해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hange name 멤버 함수 볼까요? 자, 요 놈은 여기 있네요. 자, change name은 여전히 네임에 대한 주소 넘겨받아서 자, 이름을 변경할 겁니다. 나의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할 이름을 넘겨받아서 그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변경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체크할 일이 이놈 넘겨받은 이름의 길이가 나의 길이보다 더 크면 내 공간보다 더 크면 끝장내버리고 더 이상 일을 진행 안 하고 프로그램은 이 함수는 종료시켜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길이가 더 길다면 내 이름에다가 넘어온 이름을 복사하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그래서 나의 이렇게 힙 공간에 할당 받았잖아요. 아까 할당 받아서 값들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길이보다 긴 이름이 넘어오면 이름을 변경할 수 없고 이 길이보다 짧은 이름이 넘어오면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이 됐겠죠. 자, 저장이 됐다. 그죠? 나보다 길이가 짧다면 자,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는 멤버 함수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erson이라는 클래스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글자를 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한꺼번에 보려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봤던 person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고요. 메인 함수 볼까요?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father라는 객체 자,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라메타가 두 개인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그죠?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1, id는 1이고 이름은 kit에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성되면서 kit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father 만들어 볼까요? father는 아까 생성자가 하라는 대로 일을 진행하면 자, 여기에 첫 번째 멤버는 name이잖아요. name인데 우리 아까 new로 힙 공간에 할당받아서 값을 찔러 넣었죠? 자, 여기는 힙 공간입니다. 자, 힙 공간에 넘어온 이름이 뭐였습니까? kitte였습니다. 자, 여기에 kitte 들어있고 요 주소를 여기는 id 공간이고요. 여기는 name 공간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됐죠. 이해되실까요? 자, id는 참 id가 1이고요. name은 kit대.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객체 daughter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있는 존재하는 객체 father로 새로운 daughter 객체 복사해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아까 복사 생성자 안 만들어서 컴파일러가 끼워 넣도록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에 daughter D-A-U-G-H-T-E-R 자, 그대로 아까 복사 생성자는 요값 고스란히 1 고스란히 복제 이렇게 받았고 요값 그대로 복제 받으면 주소값이니까 둘 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됐겠습니다. 위험하다 그죠? 두 놈이 동일한 힙 공간의 깃대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요거 생성자 호출되면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복사 생성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컴파일러가 만든 복사 생성자 호출되면서 두 개의 객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객체가 생성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도로 객체 생성 직후 하고 출력합니다. 요거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father.show 자, show는 내용 그대로 보여주는 멤버 함수인데 이 공간이 없어서 일단 잘랐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번호와 이름을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아버지 거는 1번, 이름은 기태 그대로 출력이 됐고요. 딸 것도 보여줘 했더니 여전히 똑같죠. 자, 복제 일어났으니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복사가 일어났으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이디도 1번, 이름도 똑같은 놈, 기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아버지랑 딸이 이름이 동일할 수 있죠, 뭐. 어쨌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봐주십시오. 자, daughter.change name. daughter 안에 있는 change name이라는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변경할 겁니다. 뭘로? Grace로 이름을 변경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change name을 통해서 자, kit대는 이름의 길이가 5자고요. Grace도 이름의 길이가 5자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if를 건너뛰죠. if를 만족 안 하니까 이 밑으로 넘어와서 실제 string copy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kit대가 뭘로 바뀐다고요? Grace로 바뀝니다. 이 자리가 Grace로 바뀌었어요. 아하, 딸의 이름을 바뀌었는데 결국은 아버지도 Grace가 됩니다. 그죠? 아버지랑 딸이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 처음부터 확인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요거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름을 변경한 후 그러고 나서 show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Grace, 딸도 Grace. 자, 이것도 참을만 해요. 이것도 참을만 했어요. 자,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됐나요? 논리적인 오류. 아버지랑 딸이랑 완벽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어서 논리적인 오류이긴 하지만 문법적인 오류까지는 아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return zero를 통해서 함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함수가 마무리되면서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뭐가 호출됩니까? 소멸자가 호출돼야 됩니다. 그죠? 자, 소멸자 한번 볼까요? 자, 소멸자 호출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소멸되나요? 자, 아버지가 먼저 소멸됩니까? 딸이 먼저 소멸됩니까? 소멸은 생성 반대 순서로 소멸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딸이 먼저 소멸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소멸자 한번 읽어볼까요? if의 name. 자, 실제로 name에 정상적인 주소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참이다. 그죠? 참일 때 delete. 자, 이 뒤 공간이 배열이죠. 그러니까 브래킷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name을 delete 하라 그랬으니까 이 공간
해제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daughter 소멸하면서 소멸자에서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 father 소멸될 순서다. 그죠? 자, father 소멸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또 한 번 더 소멸자 호출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name의 정상적인 주소 들어있죠. 그래서 if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delete name 하려니까 이 공간 해제되고 없잖아요. 그런데 해제하려고 덤벼들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죠. 비정상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딸이 먼저 저 그레이스 공간을 해제해버렸는데 아버지도 해제하고 종료하려고 청소하고 종료하려고 봤더니 그 공간 벌써 해제된 상태가 돼서 비정상 종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잘못했습니다. 왜? 컴파일러한테 얕은 복사만 이루어지게끔 내버려 뒀거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은 복사가 이루어지게끔 내가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컴파일러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깊은 복사 생성자 만들어야 되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힙 공간에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 할당을 받도록 만들 거면 반드시 깊은 복사가 되게끔 복사 생성자를 내 손으로 야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깊은 복사가 이루어지게끔 복사 생성자를 내 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제가 생겼던 상황을 해결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눈으로 보시는 이 부분이 복사 생성자죠. 자, 요게 생성자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파라미터가 나의 reference. 자, 넘겨받도록 생겼으니까 말하나 마나 깊은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 아버지와 딸이 동일한 힙 공간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렇게 하도록 만든 복사 생성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id는 그대로 int 값이니까 복사하면 되고요. 자, 힙 공간에다가 별도의 이름을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온 person name에 일단 길이부터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거보다 1 더한 backslash 제로를 붙여야 되니까 그 공간을 나도 new 합니다. 새로 공간을 할당받아서 그 주소를 나의 name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아까는 아버지 이름과 딸 이름이 하나의 힙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공간을 할당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복사를 해두면 되죠. 이름 내용을 고스란히 내 이름으로 string copy 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이름이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복사 생성자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 깊은 복사 생성자. 별거 없습니다. 나만의 별도의 공간을 할당받아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읽어볼까요? 자,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딸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자, 아버지 father는 여기가 1, 그 다음에 힙 공간에 자, kit에 들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거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서 daughter는 자, id는 그대로 넘겨받고 1 넘겨받고 자신도 요거와 똑같은 공간의 크기를 할당받아서 요 놈을 그대로 스트링 카피로 복사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태, 여기 기태,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름이 2개가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됐나요? 그러고 나서 출력해보면, 자, 아버지 거도 출력하고 daughter도 출력하면
자, 일단 복사가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름을 daughter의 change name으로 우리 아까 했던 걸로 그레이스를 요거를 그레이스로 바꿀 겁니다. 기태를 그레이스로 바꾸게 되면 자,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기태, 딸은 daughter는 그레이스로 변경이 됐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출력해보면 아버지는 여전히 기태, 딸만 그레이스로 변경된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고 나서 자, 리턴 되면서 리턴 직전에 자, 어떻게 해요? 소멸자 반대 순서대로 1번, 2번 생성됐으니까 2번, 1번 순서대로 소멸된다. 그죠? 자, 그래서 도터 먼저 소멸되면 요거 해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ather 소멸되면서 요거 해제가 될 겁니다. 아주 문제없이 완성, 미션 클리어.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힙 공간에 공간을 자주 할당받아서 코딩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복사가 이루어지는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우리 코드 안에 열심히 여러 번 나타날 거니까 깊은 복사 생성자는 내 손으로 내가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기본 기능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깊은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코드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클래스 안에서 힙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멤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깊은 복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사 생성자를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복사,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정상적인 생성자가 호출될 거고요. 자, 요 문장 한번 볼까요? Sun이라는 이름의 person 타입의 객체 만드는데 는 붙이고 father 이렇게 대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int 변수 선언할 때 int j는 I 이런 문장 가능했죠. 아, 객체도 이런 문장, 이런 식의 문장이 가능하구나. 우리 아까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person에, 자, person 타입으로 son이란 이름의 객체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father, 자,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예제에서였습니다. 그래서 father가 고스란히 son에 복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됐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든 선언 문장 역시 복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객체를 넘깁니다. father는 객체죠. 자, 객체를 넘기는데 그러니까 받는 놈도 객체거나 객체의 reference여야 된다. 그죠? 자, father라는 객체를 person이라는 객체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father를 person에 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복사 생성자 호출이 되겠네요. 그 다음 G 함수 한번 볼까요? 이 G 함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막판에 mother라는 객체 돌려주죠. 자, person 타입의 객체 돌려준답니다. 그러면 얘가 돌려주니까 이 함수에 들고 오는 거죠. 자, 들고 오니까 이때 복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도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놈이 넘겨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임시로 받아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짓은 안 했지만 호출로만 끝났지만 넘겨주는 거를 임시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상황에서 객체 대 객체의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 개 상황에서 모두 문제가 없도록 깊은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클래스 안에 동적 할당하고 있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다면 그놈들은 모조리 따로 공간 할당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번 new 해서 따로 공간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상황에서 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자,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이 깊은 복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사 생성자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챕터 이야기를 쭉 끌어왔습니다. 이걸 하려니까 복사 생성자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조 레퍼런스 이야기도 해야 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지막 이야기가 제대로 된 복사 생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5장의 이야기를 참조까지 해가면서 쭉 끌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언제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우는 동안에 세 가지 상황에서 객체 대 객체 복사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정리되셨을까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파라미터로 참조 받도록 짝이 지워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 참조라는 게 군더더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복사 생성자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다른 용도로도 쓰지만 복사 생성자를 위해서 참조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